인천 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영상으로 학습하는 6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 영상을 직접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장비부터 고민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소단원 하나를 마치고 학습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약간 촬영 방식을 바꿨어요. 화질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셀카 모드로 해서 선생님이 찍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을 했는데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이 그 카메라 뒷면에 렌즈만 보고, 즉 선생님 수업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고 렌즈만 보고 수업하는 거라 굉장히 긴장해서 앞에 NG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말을 10번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무려 6번 넘게, 6번째 보고 있겠네요. 오늘 6번째 시간이니까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공부를 잘하려면 학습 목표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일 뿐더러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 가장 먼저 염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 목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암기가 됐겠죠? 우리는 지금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창제 원리 하면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3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첫 번째, 상형의 원리. 두 번째, 가획의 원리. 세 번째, 합성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순차적으로 기억나는 친구들은요, 정말 열심히 학습한 친구들이고, 아직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 다시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대면 수업에 그 횟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절해야겠죠? 시험 문제 낼 때는 선생님은 교과서만 가지고 문제를 낼 겁니다. 그 중에서 학습 활동을 많이 참고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학습 활동 문제 스스로 풀고 그 다음 이 강의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도 교과서를 보면서 학습할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칠판에 화면으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교과서 95쪽 펴시고 그 다음 반드시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답 받아 적지 마시고 문제 풀면서 잠깐 문제 풀 때는 스톱해놨다가 다시 들으면서 오늘 학습도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학습 1번 문제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이번 지금까지 학습했던 교과서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출제하기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누구나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한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괄호에 있는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답보다 중요한 게 뒷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쉽게 익혀. 자, 기억나는 부분 있죠? 누구나 쉽게 익혀서 일상생활에 편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다, 실용적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실용적이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보시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만의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냈죠. 자, 우리 이런 걸 독창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볼 때에는 우리 문자는 실용적이고 독창적이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을 정리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우리만의 문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 그렇죠.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위에서 살펴봤던 세종대왕이 만든 이렇게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의 이름이 처음에 1443년에 창제될 당시 한글이 아니었죠. 4글자의 단어고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라고 하는 멋진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자를 여러분들이 좀 풀이해 보셔야 되는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우리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름은 뭐였냐면 4글자 훈민정음. 자, 훈민정음의 뜻은 뭐라고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 훈자는 여러분도 훈계하다 할 때 그 얘기 들어봤었죠? 가르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지닌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세종대왕이 창제하셨고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 문자 총 몇 개? 앞에서 살펴봤었습니다. 28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훈민정음의 서문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자음자는 17자. 그럼 모음자 당연히 몇 자?
합쳐서 28자여야 되니까 모음자는 11자. 모음자는 11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합쳐서 28자가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럼 다시 이어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약간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모든 문자를 한 번에 싹 완성하신 게 아니었죠? 무엇을 만들고 문자들이 확장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무엇을 만들고 기본자. 선생님 약간 화면 침범해서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화면 칸이 너무 작을까요? 옆에다 쓰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자를 만들었죠? 자, 이때 잘난 척 해야 됩니다. 기본자를 만든 원리가 있었습니다. 기본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의 원리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다시 정리하면서 자, 그 기본자 중에서 자음자는 몇 개였냐면 5가지였습니다. 무엇의 모양을 본떴죠? 발음기간. 자, 모음의 기본자는 3개였죠. 무엇의 모양을 본떴냐면 하늘, 땅, 사람의 모양, 즉 천지인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 기본자를 만듦. 기본자, 자음자는 5개, 모음자는 3개. 여기까지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 기본자를 바탕으로 하여 나머지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듦. 이제부터 원리가 심화되죠? 그 원리들 머릿속에 기억나시나요? 기본자를 바탕으로 해서 자음의 경우에는 소리가 세지면 획을주가 있고요. 모음은 기본자 3개를 요리조리 합성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부분인데요. 무엇과 무엇을 합하여 글자를 이룸. 우리 한글은 자, 선생님이 고기 이런 단어로도 설명했던 것 같고요. 빵 이런 단어로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글은 무엇과 무엇을 합하여?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던 문제가 바로 내용학습 방금 했던 문제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한글이 갖는 의미 있죠?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이다. 그 다음에 기본자, 자음자는 5개, 모음자는 3개. 무슨 원리에 의해서?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쓴다 라고 했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학습 2번 문제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1차식, 2차식쯤에 선생님이 먼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인용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선생님이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죠?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핵심 키워드, 핵심 문장에 표시를 해놓고 그 내용에 맞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훈민정음 어제 서문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때 이 어제는 yesterday의 뜻이 아니고요. 훈민정음 처음에 세종대왕이 직접 왜 만들었는지를 밝히는 글을 썼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밝힌 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고등학교 때도 인용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파 그림이 좀 뿌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나라 말과 중국말이 달라.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자가 우리말과 한자는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백성들이 문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문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가 이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니까 일상생활에서 쉽게 익혀서 널리 써라 라는 의미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강조했던 거 기억나죠? 창제정신 3가지입니다. 왜 만들었는지 창제정신 3가지 찾는 거 단독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거든요. 선생님도 출제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나라 말이 밑줄 치는 부분 한번 보세요. 선생님 빨간 불빛 잘 봐주세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우리말과 한자는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문자가 필요하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창제정신 첫 번째, 우리나라만의, 즉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문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피력했던 첫 번째 자주정신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라고 했던 자주정신이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때 어리석다라는 건 바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쌍한 백성들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문자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불쌍하게 생각했다. 즉, 백성들을 사랑하는 군주의 마음이 잘 드러나죠.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무슨 정신? 애민정신. 네, 애민정신이요.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일상생활에 편하겠어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한다. 앞에서도 정리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정신, 실용정신입니다. 이 세 가지 머릿속에 반드시 저장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도 아마 국어책에 또 나올 겁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묶어서 이름 붙여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이라고 해도 좋지만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었죠. 끝에 정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묶어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창제 이유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창제 정신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칠판에 보는 것처럼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인데요. 이걸 단독으로 물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뭐 세 가지를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이 글을 주고 각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정신들을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어떤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좋은 팁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교과서 96쪽에 있는 목표학습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단순하지만 이번 단원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한글의 기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먼저 자음이 나왔죠? 자음의 기본자 몇 개? 5가지였습니다. 아설, 순치, 후음이다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 선생님이 사용했고요. 자, 이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먼저 떠올리셔야 되죠.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무엇의 모양을 본떴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본떠 만든다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무한 반복하고 있죠. 그럼 하나씩 연결하는 건데요.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자 5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옆에는 어떤 모양을 본떴는지 발음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옆에다가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의 모양. 우리 이 한자로 바꾸면 치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의 모양, 그림 잘 보이시나요? 노란색으로 표시됐죠. 요렇게 이간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기본자모 시옷이 있었습니다. 시옷.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한글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치음, 줄을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들쑥날쑥 쓰지 말고 이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 시옷 있었고요. 우리 그것의 이름 치아를 뜻하는 치음 이소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혀끝이 그림 잘 보세요. 혀끝이 여러분들 혀도 떠올리시고요. 윗잇몸에 달라붙는다. 붙는 모양 해보셔야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혀끝이 윗잇몸 이렇게 되는 발음 있었죠? 느 발음 있었네요. 그러면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은 기본자 니은이 있었고요. 우리 혀를 한자로 바꾸면 혀 설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니은은 설음의 기본자는 니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같이 가야겠죠? 따라오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번엔 목구멍의 모양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림 보면 목구멍, 동그란 모양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목구멍을 나타내는 기본자는 이응이 있었고요. 우리 목 아플 때 이비인후는 훅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응은 후음의 기본자는 이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다. 그림 잘 보세요. 발음할 때 혀가 뒤로 당겨지면서 목구멍을 막는 이 모양을 본뜬 기본자모 기억 있었고요. 자, 그러면 혀뿌리가 뒤로 당겨지면 우리 구강 여러분들의 입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금니 위치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어금니를 의미하는 어금니 소리 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자 어려운데요. 고등학교 가시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정리하고 있는 치음, 설음, 후음 이런 단어를 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입의 모양을 본뜬 우리 미음 있었고요.
근데 우리 주로 입술, 입술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 그래서 순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 이의 모양을 본떴다, 이의 모양, 시옷. 선생님 화면 또 침범하고 있습니다.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다, 니은 있었죠? 니은. 자, 목구멍에 동그란 모양. 그렇죠. 목구멍 소리 후음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기본자 이응. 혀뿌리가 뒤로 당겨지면서 목구멍을 막는 모양 기역 있었습니다. 아음인 기역. 자, 마지막으로 입의 모양을 본뜨고 입술에 이렇게 붙어서 나는 소리 순음을 의미했던 기본자 리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기본자 5개죠? 그럼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변형해서 낼 수 있을지 짐작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음 했으니까 다음 차례는 모음입니다. 모음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더 간단한 모음인데요. 모음의 기본자는 몇 개였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음의 기본자 3개. 떠오르는 단어들 있죠? 무엇의 모양을 본떴다?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을 본떴다. 본떴기 때문에 기본자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다? 상형의 원리이다. 시험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그림이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땅의 평평한 모양. 요 모양이겠네요. 땅의 평평한 모양. 우리 평평한 모양 하면 모음 중에서 기본자 으가 있었고요. 아이고, 선생님 흰색 분필이 없어졌네요. 으가 있었고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서 있습니다. 모음 이가 있었고요. 하늘의 둥근 모양, 그렇죠. 동그라미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뭐였냐면 아래 아. 조금 진하게 이렇게 칠해줄게요. 기본자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은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 때, 즉 우리 글자를 만들 때 우주의 원리까지 생각했다. 이 이치를 생각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정리하는 의미로 연결해 볼게요. 땅의 평평한 모양, 모음 이, 으, 평평한 모양, 으. 사람이 서 있는 모양, 모음 이, 아이고, 모음 이, 이렇게 가겠네요. 모음 이. 자, 하늘의 둥근 모양, 아래 아. 이름 잘 기억하세요. 점 아니고요. 아래 아. 이렇게 하면 모음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제 좀 심화될 거다라는 거 짐작이 되시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어라도 언급을 하셔야지 가만히 우리 선생님 설명 잘한다 이러고 계시면 공부 안 됩니다. 선생님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죠. 한글의 기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정리하면 일단 키워드 떠올라야 되죠. 한글의 기본자가 만들어진 원리하면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 그렇죠. 그럼 상형의 원리는 무슨 뜻? 사물의 모양을 본떴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정리된 내용을 제공할게요. 자음자와 모음자의 기본자를 만든 원리는 핵심 부분 어디요? 상형의 원리이다. 일단 요거 정리하시고요.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핵심 키워드는 상형의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자, 그 다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여기서 확장하죠. 어떻게 확장할까요? 그러면 상형의 원리인 건 알겠는데, 그 중에 자음은 무엇의 모양을 상형했죠? 발음기관. 그렇죠. 그럼 모음은 무엇의 모양을 상형했죠? 하늘, 땅, 사람. 그 내용 정리하면 완벽합니다.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음자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핵심 키워드 어디? 발음기관. 5가지 발음기관이 있었습니다. 아, 설, 순, 치, 후.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면 앞에 내용 다시 학습합니다. 모음자의 기본자는 천지인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번에 핵심 키워드 어디?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요. 한글의 기본 원리 첫 번째 상형의 원리는요. 완벽합니다. 고등학교 때 더 심화될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 상형의 원리, 그 중에 자음자는 발음기관, 모음자는 천지인. 그러면 상형의 원리 끝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우리 기본자 살펴봤으면 이제 기본자에서 다른 문자들이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다시
자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사파 한번 봐주세요. 사파에 좋은 설명이 나와 있죠? 소리가 세개나무로 획을 더하였다. 여기서 핵심 부분 두 부분입니다. 소리가 세개나무로 획을 더하였다. 핵심 부분 두 군데 찾아라. 그럼 어디다 밑줄 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소리가 세개나무로. 그냥 막 획을 더한 게 아니고요. 소리가 세개 난다라는 성질을 반영합니다. 어디에 반영하냐면 획에 반영한다. 이 두 부분이 중요하죠. 획의 의미는요, 소리가 거세짐을 의미한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가 하나 나왔네요. 우리 아음의 기본자 기역. 기역에서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거세지며 크. 그래서 우리 어떤 문자가 만들어졌다? 키읔이 만들어졌다. 키역 아니라 그랬죠? 키읔입니다. 우리 여기서 떠오르는 원리 있죠? 소리가 거세짐에 따라 획을 더한다. 그래서 무슨 원리? 가획의 원리입니다. 아,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가획의 원리 문제구나 라고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화살표가 먼저 나와 있네요. 자, 먼저 기본자 5개 선생님이 제공했고요. 다시 복습입니다. 앞에다 이름을 붙여준다면 아음, 어금니 소리, 설음, 혀소리, 입술 소리, 순음, 종소리 같이 들으면서 할게요. 그 다음 치아의 모양을 본 든모, 치음, 목구멍에 동그란 모양, 이응이 있었죠. 자, 여기서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 옆에다가 여러분 우리 잘난 척 해줄게요. 선생님 흰색 분필 좀 찾아볼까요? 지금은 안 보이네요. 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 이름하여 가획자. 기본자, 가획자. 기억나시죠? 가획자 한번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나와 있네요. 기역, 그 다음 획을 더하며 여기 또 과획되는 거 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없었다라는 표시 간단히 남기고요. 자, 니은보다 소리가 거세지면 발음해보세요. 그렇죠. 디귿에서 소리가 더 거세질 수 있나요? 그렇죠. 티읕.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입술 소리 순음입니다. 소리가 거세지면 더 거세지면 획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치아 소리 치음, 시옷입니다. 시옷 소리가 거세지면 지읒. 지읒의 소리가 더 거세질 수 있죠? 치읒.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 후음, 목구멍의 모양을 떴던 후음에서 소리가 거세지면 모양이 독특했던 친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좀 오버해서 크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었죠. 얘 이름 뭐였냐면 여린 히읗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린 히읗. 소리값은 사실상 없었고요. 여기서 소리가 더 거세지면 히읗 요렇게 됩니다. 정리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옆에 좀 채워주고 싶은 친구 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소리 나는 위치가 같지만 소리가 거세지는 의미가 없이 다르게 생긴 아이들 이채자 있었습니다. 우리 이채자까지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아음에 이채자 있었나요? 이렇게 당겨져서 뒷부분에서 소리가 나지만 획을 더한 의미는 없었던 오늘날의 받침 이응과 같은 소리가 나는 꼭지 달렸던 옛니응 이채자 있었고요. 그 다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혀끝이 마찬가지로 윗잇몸에 닿으면서 소리가 났던 오늘날 리을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 반설음 리을이 있었고요. 반설음입니다. 자, 우리 순음의 이채자는 없었고요. 우리 치음의 이채자 있었죠? 느끼한 즈 발음이 있었습니다. 얘 이름 세모 아니었고요. 반만 치음이다 그래서 반치음 있었습니다. 아, 종소리가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자, 얘네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채자였죠. 그렇지만 우리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까지 정리하면 자음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음이 몇 개였냐면 총 17개였습니다. 우리 요걸 자음 체계표라고 하는데요. 이거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고등학교 때 아주 반갑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죠. 선생님은 실제 우리 대면했을 때 1반부터 4반까지 수업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인남 편의점 쿠폰을 지급하면서 선생님이 방법을 밑에 설명했었을 때 참여해준 친구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반 친구들이 제일 많이 참여해줬고요. 선생님 부탁한 것도 있었고 반 협박도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 번 참여해준 친구도 고맙고요. 그 다음에 각 반에 한두 명씩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좀 감동했던 건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 뒷반 친구들이 뭔가 선생님에 대한 조언과 수업 내용 기억나는 걸 정리해준 문장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복습을 해줘서 그 점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은 복습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학습활동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싹 복습할 거예요. 사실 지금도 다 복습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복하면 누구나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똑똑해서 선생님이 아니고요. 선생님 학창시절 얘기 들었던 친구들 있죠? 선생님은 중학교 때는 공부 못하는 학생 축에 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 무시를 많이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선생님이라는 건 먼저 공부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했을 뿐이고 우리는 다 같이 배우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자음에 대해서 봤죠? 이제 자음 친구, 모음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보기에 모음이 나와 있고요. 빈칸에서 이제 골라 써라 이런 뜻인데요. 선생님은 문제를 그냥 이렇게 약간 선생님이 변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여러분 이 부분 아래 아, 으, 이 부분 나오면 위에다 잘난 척 한번 해줄까요? 우리 이 세 글자는 이름 붙여주면 모음에 처음 만들어진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던 위에다 이름 붙여줄까요? 기본자. 또 화면 선생님이 엄청 침범했죠? 기본자. 이 기본자를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른 모음들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방금 살펴봤던, 이 직전에 살펴봤던 문제는 가획의 원리에 관한 문제였고요. 지금 살펴보는 문제는 합성의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합성의 원리 얘기했잖아요. 아, 그 원리들에 대해서 정리하는구나 라는 거, 이게 바로 복습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인데요. 기본자 3개 있고요. 무엇과 무엇에 무엇을 다 비어져 있네요. 한 번 합하여. 자, 밑줄을 친다면 어디 밑줄 칠까요? 한 번 합하여. 우리 어려운 단어 기억나죠? 한 번, 처음 합쳐서 나온 글자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 뭐라고 했냐면 처음 초자를 써서 초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초출자 어떻게 만들었었죠? 먼저 무엇과 무엇에 의와 모음 이에다가 무엇을 한 번 합쳐서 아래 아를 동그라미 아닙니다. 아래 아를 합쳐서 한 번 합쳐서 문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빈칸이 보이네요. 여러분 위에 있는 오라는 모음은요. 어떻게 무엇이 합쳐진 걸까요? 그쵸? 옆에다 선생님 보충하면 아래 아랑 으가 합쳐졌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아라는 것은 이와 아래 아 이렇게 합쳐졌을 겁니다. 자, 근데 두 자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 아, 발음이 가볍고 동그랗고 맑은 건 좀 그렇고요. 밝고 가벼운 발음이다 그래서 양성모음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묶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럼 이것과 반대로 약간 발음이 무겁고 조금 어두운 모음이 있겠죠? 와, 가볍잖아요. 와, 이거 반대되는 좀 어두운 모음 뭐가 있을까요? 우와, 이거 있습니다. 그럼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 모음은요. 이번에는 의와 아래로 아래 아가 합쳐지면 이게 변화된 모음이 뭘까요? 우. 어두운 모음, 입이 앞으로 쑥 나오죠? 음성 모음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아래 아, 이랑 이번에 이 옆쪽으로 아래 아가 합쳐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모음이 뭘까요? 그래서 의와 이에다가 기본 모에다 모 의와 이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합쳐서 만들어진 초출자 4개 바로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위에 있는 이 2가지는 밝고 가벼운 모음, 양성 모음,
우와 어는 약간 무겁고 어두운 모음, 음성 모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다 제목 붙여줄까요? 이름? 처음 합쳐져서 나왔다. 그래서 얘네 이름 초출자. 초출자.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확장 더 합니다. 이번엔 초출자에다가 무엇을 한 번 더 합치죠? 가장 우리 익숙한 친구 무엇을 더 합쳐서 아래아, 동그라미 아니고요. 아래아를 한 번 더 합쳐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합칩니다. 다시 합쳤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제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제출자. 다시 한 번 더 합친다.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쉬워요. 직접 같이 해보세요. 여기 초출자에다가요. 아래아를 한 번씩 더 붙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모음 뭐가 될까요? 오에다 아래아를 위로 한 번 더 붙이면 요가 되고요. 그 다음 아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붙이면 야. 이번에 우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붙이면 유. 그럼 여기 어에다 아래아를 한 번 더 붙이면 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 붙여줄까요? 초출자의 아래아를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합쳤다. 그래서 얘네 이름 뭐였냐면 다시 제자를 써서 제출자. 제출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음까지 싹 정리했죠? 그래서 모음 총 몇 개? 11개. 모음 총 몇 개? 11개. 자음은 총 몇 개? 17개. 합쳐서 28자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99쪽에 하단을 좀 봐주시겠어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한글의 창제 원리가 3가지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교과서의 의미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한글의 창제 원리 첫 번째 상형의 원리. 상형의 원리는 무슨 뜻?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그 중에 자음은 무엇의 모양을? 발음기관을. 그 다음 모음의 모양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떴다. 다시 본떠서 만든 기본자의 원리, 상형의 원리. 정리 끝. 자, 자음의 경우에는 이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본자 5개에 어떤 경우에 소리가 세짐에 따라서 무엇을 더한다? 획을 더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자를 뭐라고 한다? 가획자라고 얘기했었죠? 소리가 세짐에 따라 획을 추가하는 원리, 가획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에는 안 나왔는데요. 자음에서 총 17개잖아요. 그 중에 가획의 원리엔 적용이 되지 않지만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났던 이체자 기억나시죠? 아음의 이체자, 옛니응. 그 다음 설음의 이체자, 반설음. 치음의 이체자, 반치음까지 해서 자음은 총 17자였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합성의 원리, 합한다. 막 약간 랩하는 것 같았죠? 합한다. 무엇을 합해요? 모음의 기본자 3개를 합쳐서 또 다른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원리? 합성의 원리. 그 중에 의와 이에다 아래아를 한 번 합쳐서 처음 나온 글자를 뭐라고 했고? 초출자. 그 초출자의 아래아를 한 번 더 합친 글자를 뭐라고 했다? 제출자.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모음 무슨 원리? 합성의 원리. 총정리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합성의 원리가 바로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플러스 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 3가지 기억나시죠? 창제 정신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자주정신, 그 다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 그 다음 일상생활에 편하게 써, 유용하게 써, 쉽게 익혀서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실용정신 3가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정리했거든요. 이 내용들이 모두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요. 정말 학습 완벽하게 한 겁니다. 선생님 칭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남은 학습 활동 풀어볼 건데 오늘처럼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곧 등교하잖아요. 추석 잘 보내시고 등교할 때에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떨렁떨렁 1학기 교과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2학기 국어 교과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부와 함께 연합해서 국어 이제 10월 9일이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고운말 사용에 관한 책갈피 만들기 활동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채색 도구, 여러분들 개인별로 받은 채색 도구 있죠?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귀찮아 하지 마시고요. 이 소중한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 준비물 꼭 챙겨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여기서 끊을까봐 선생님이 좀 걱정이 돼요. 수업 끝났다고 닫아버리지 마시고요. 인생 공부 마저 할까요? 오늘의 문장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인생은 결핍이 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인생은 감사함이 된다. 혹시 새로운 핸드폰 갖고 싶나요? 컴퓨터 갖고 싶나요? 없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핸드폰도 없어, 컴퓨터도 없어, 나는 바보야 라고 인생을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강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집이 있죠? 밥을 차려주시는 보호자가 계시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인생은 감사함이 됩니다. 결핍과 감사함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느끼면서 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우리 오늘도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